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진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여러분과 같이 HS 에드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 볼 겁니다. LG그룹의 계열사죠. LG그룹의 계열사이며 광고 대행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죠. 자, 근데 요즘 들어서 최근에 이 광고 대행업 자체의 이 산업이 전반적으로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최근에 좀 잠정 실적이 좀 공시로 나왔는데 많이 좀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이러한 실적 부분 같이 한번 체크를 해 볼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같이 이 배당 결정도 되면서 이 배당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 보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토대로 해서 이 광고 대행업이 왜 요즘 들어서 좋지 못한지 그 부분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앞으로 향후 주가 흐름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 오늘 영상에서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월 7일에 올라온 공시인데 잠정 실적입니다. 잠정 실적. 확정이 아니에요. 근데 뭐 그래도 거의 뭐 확정치하고는 뭐 그 오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 자료를 토대로 오늘 좀 영상에서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이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전기 실적, 단기 실적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연간 실적이 아니라 분기 잠정 실적이에요. 분기. 그래서 이 단기가 23년도 4분기 잠정 실적이고요. 이 부분은 3분기에 확정된 실적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이 전기, 그러니까 3분기와 단기, 4분기만 놓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매출액 부분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해줬어요. 63%나 증가를 했죠. 그리고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전기 실적과 단기 실적 놓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1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여기 가장 밑에 보이시는 여러분 여기 있거든요. 이게 단기 순이익입니다. 이 부분도 좀 보시면요. 전기와 단기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이 단기 순이익 부분도 98%나 증가를 해 줬습니다. 자,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이 전년 동기 실적이에요. 전년 동기. 2022년도 4분기, 2022년도 4분기 이때와 좀 더불어서 같이 좀 비교를 해보면요. 이번 잠정 공시와 전년 동기 실적 놓고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16%입니다. 그러니까 16%가 감소한 수치예요.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6% 감소한 거죠. 매출액은.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14% 감소를 한 수치인 거고요. 당기순이익 측면에서도 17% 거의 18% 정도 감소를 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22년도와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땐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놓고 한번 좀 보실게요. 자, 이렇게 놓고 한번 좀 보시면 22년도 3분기와 4분기고요. 이때부터 23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입니다. 자, 이 4분기 잠정 공시를 방금 저희가 보고 온 거예요. 이 부분을 잠정 실적 공시를 우리가 방금 보고 온 건데 이 전기였던 이 3분기 비교해서는 상승을 해준 모습인데, 증가를 해준 모습인데, 전년도 동기, 이때죠, 여러분, 이때. 22년도 4분기랑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좀 감소를 해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이때 딱 보시면요, 정말 굉장히 실적이 좋았던 때였습니다. 매출액도 굉장히 좋았고요. 영업이익도 그랬고요. 당기순이익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얘랑 놓고 비교했을 때는 좀 감소를 했지만 이 전기 얘랑 놓고 비교를 했을 때는 좀 상승한 수치다.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이렇게 이제 분기별 실적이 아니라 연간 실적으로 한번 좀 보실게요. 우선 이 부분은 좀 기억하세요. 23년도 1분기 굉장히 적자가 났던 때였습니다. 자, 분기 실적을 한번 좀 보시면요. 연간 실적을 한번 좀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20년도, 21년도, 22년도 연간 실적이에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 꾸준히 이렇게 증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영업이익 또한 꾸준히 증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평이하게 약간 유지해주는 느낌. 근데 당기순이익 부분에서 이렇게 다시 우상향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2년도까지의 이 재무정보, 재무제표도
재무제표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견조하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23년도 들어와서 1분기, 2분기, 3분기 때 갑자기 이 1분기 때 적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이때랑 거의 그 뭐 퉁칠 수 있는 정도고, 또 이때랑 이렇게 또 퉁칠 수 있는 정도겠죠. 뭐 10억, 마이너스 10억 정도 남고 여기는 플러스 10억 정도 되지만, 이것들을 다 더해 봤을 때 연간 실적은요, 전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를 할 가능성이,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잠정 공시 또한 발표가 됐죠. 그래서 지금의 이러한 흐름이라면 재무 건전성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빠졌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러한 부분을 우리 여러분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이 광고 대행업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광고라는 것 자체가 디지털로 굉장히 많이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의 성장으로 광고 채널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이로 인해서 기업들은요, 전통적인 광고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디지털 광고를 구매하고 관리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애드워드나 페이스북 애드와 같은 이러한 플랫폼들은요, 사용도 굉장히 쉽고 UX UI라 합니다. UX UI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딱 그냥 한눈에 들어오는 이런 인터페이스, 디자인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처음 접하는 기업주, 광고주도 누구나 정말 손쉽게 관리를 할 수 있을 법한 그러한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또 ROI라고 해가지고 투자 대비 수익률,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투자 대비 수익률 또한 측정하기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즉각 이 광고주들이 자기 이 광고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그거에 맞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또 이용도 편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광고로의 변환 때문에 지금 이 전통적인 광고 시장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경제 불확실성입니다. 경제 불확실성. 이 경제 불확실성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광고 예산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보다 효과적인 광고 방식들을 모색을 하게 만들어요.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거나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에 광고 대행업은 정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개인정보 보호법 또 규제 강화예요. 개인정보 강화라고만 적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광고 캠페인을 이게 실행을 할 때 수집하고 또 사용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사용을 하려면 수집을 해야겠죠.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데이터에 제한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유럽연합이라고 해요. EU, 여기에는요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GDPR, 우리 여러분들 어디서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GDPR, 이게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타겟팅 되는 광고를 위한 사용자들의 데이터 수집과 사용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네 번째 이제 나와요. 기술의 발전입니다. 기술의 발전. 지금 현재 AI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뭐 프로그래매틱 광고 뭐 등등등 해서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요, 광고 산업에서 자동화와 또 효율성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시켜줘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기술적 발전은 이 광고 대행사로 하여금 너네 역할을 다시 재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무언가 암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광고 대행사가 꼭 필요한 걸까? 라는 이런 의문점을 들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광고, 즉 TV, 라디오, 신문, 잡지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의 이제 광고 대행의 모델 이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전통적인 광고 매체, 그러니까 광고 대행업 자체가 지금 경쟁이 또 너무나 심각한 수준으로 포화 상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좀 다각적인 요인들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 광고 대행업 산업 전반적으로 많이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이슈가 하나 더 있죠. 지금 가장 최근에 이렇게 이것도 2월 7일 날 올라오는 공시입니다. 자, 배당이 결정이 됐다라는 공시예요. 배당의 구분은요, 결산 배당의 형식이고요. 한 주당 450원 정도 배당이 나오고, 이거를 이 시가 배당률로 환산했을 때 무려 7%에 해당하는 이러한 배당률이다. 7%면 여러분 거의 탑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당률로 봤을 때 거의 탑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한 1%에서 그러니까 배당이 좀 적다 하는 그런 경우에 1%에서 2% 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3에서 한 5% 정도면 그래도 괜찮네 이런 수준이라면 7%면 거의 진짜 고배율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지금 현재 이 주가 흐름 자체가 뭐 좋다, 뭐 나쁘다라고 좀 뭐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좀 굉장히 애매한 흐름의 그러한 위치에 있는데, 이러한 배당은요 정말 이 가뭄의 단비 같은 우리 주주님들로 하여금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주주님들이시라면 2월 7일날 올라온 공시니까요, 좀 시간은 좀 지났어요. 혹시나 모르셨던 분들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에 관련된 내용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23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의 차트입니다. 보시면요, 이때 당시 한번 굉장히 큰 폭으로 이 전고점을 찍어줬을 때가 있었죠. 이때 이 지금 현재 차트에서 최고점입니다. 7,250원을 터치를 하고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이때가 우리 방금 22년도 실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적이 정말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 4분기 실적이 굉장히 호조다 너무나 좋다 해서 수급이 한번 확 몰리면서 이때 당시 여기를 터치를 하고 쭉 여기까지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던 이때가 한번 있었죠. 그리고 이때 한번 또 급락을 하는데, 이 이유는 저희 방금 23년도 1분기 실적이 적자로 전환이 됐다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이 쇼크를 받아서 이렇게 많이 물량이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요, 뭐 그냥 쭉 지금까지 연결해 보면 그냥 평이해요. 위에서 이게 이렇게만 가고 있는 흐름이라 평균을 딱 내보면요, 지금 딱 주가 라인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차트를 좀 당겨서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좀 미시적으로 좀 보시면요, 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래도 굉장히 요즘 흐름은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이유 자체가 뭐 특별한 호재나 악재가 있어서 지금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 이 코스피 지수 자체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러한 수급의 영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이 코스피 지수의 수급은 정부 차원에서 지금 현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이 PBR이 낮은 기업들의 굉장히 좀 요즘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고, 자, 이걸 한번 좀 보시면요, 우리 HSA의 PBR입니다. 보시면 PBR 1이 안 되죠. 0.58로 굉장히 저PBR, 그러니까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 중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좀 수급들이 들어와 주면서 이렇게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왜 이 코스피 지수 자체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러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승 모멘텀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근거 자체가 거래량 자체가 없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 자체가 뭐 10,000주, 13,000주 이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모이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지금 수급이 아니에요. 좀 어떻게 보면 좀 매크로적인 그런 상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지금 시간이 보시면요,
자, 이렇게 오후 4시 7분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간 외 거래장이죠. 자, 근데 오늘 하루 종일 거래량이 4,929밖에 안 돼요. 4,929만 주가 아닙니다. 4,929. 즉, 만주 거래량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그냥 아예 말라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어떠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견인했다 이렇게 보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 수급적인 측면, 즉 거래량적인 측면이 굉장히 말라있기 때문에 차트 분석을 제가 뭐 이것저것 뭐 이러한 요소 이렇게 통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는 게 딱히 의미가 없어요. 거래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정말 그냥 단순히 100% 기술적으로만 접근을 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리자면, 가장 최근에 그나마 좀 확인이 되었던 지지 라인이 이 근방입니다. 자, 이때 한번, 이때 한번, 이때 한번, 이때 한번, 이때 한번, 이때 한번 전부 다 이 검은 색깔 라인이 여러분 241선인데 이 241선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 라인을 딱 그어보니까 6,180원이 나옵니다. 이 6,180원 근처에서 지금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게 단편적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주가가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예상이 되고 있는 저항 라인대 같은 경우에 이때죠. 이때 한번 저항 맞았고요. 이때 또 이때 이렇게 이때 당시도 저항대 역할을 했었던 약 6,480원 6,480원 근방에서 이번에도 좀 저항이 발생할 확률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도 이러한 뭐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 저의 100% 주관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 정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뭐 너무 맹신하시면서 이걸 가이드 삼아서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이런 견해도 있구나 요 정도만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우리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투자 판단의 근거 마련하실 때 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HS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 보았고요. 추가적인 이슈나 정보들 나온다면 제가 또 오늘처럼 이렇게 취합을 해서 우리 여러분께 찾아뵈면서 브리핑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고, 저희 데이업에서 지금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 분석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 HS 에드뿐만 아니어도 다른 종목을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저희 채널 놀러 오셔서 해당 종목 검색을 하시면 웬만한 종목들은 분석 영상 다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 채널도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